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어제부터 조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웬만큼 자리를 다 잘 지키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번에 신규 진입하셨던 분들은 조금 당혹스럽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흐름이 가장 궁금하시겠죠.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님의 의견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간밤에 마감된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다시 한번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0.65%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도 0.41% 상승하면서 나흘째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반면에 나스닥이 조금 쉬어가는 흐름 나타났죠. 0.18% 하락하면서 3대 지수가 조금 엇갈리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는 다양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됐는데요. 4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소매 판매도 전월 대비해서는 증가폭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소비 둔화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단 시장은 미중 무역 협상 이후에 퍼진 낙관론에 조금 더 무게를 두면서 경제 지표에는 크게 반응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경제 지표들,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변함없는 사실이겠죠.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크립토 시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도 헤드라인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카르다노에 관련된 기대감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열어볼까요? 자, 리플과 SEC의 합의안이 기각됐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XRP의 가격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리플과 SEC는 지난번에 공동으로 이 리플의 미등록 증권 판매 금지 명령 해제, 리플에 부과된 벌금 감축 등의 내용을 담은 요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리플과 SEC 간에는 합의 분위기가 무르익었음이 확인이 됐었지만 소송이 법적으로도 명확하게 종결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었죠. 하지만 절차적으로 부적절하다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이 요청을 기각을 한 겁니다. 이 소식으로 XRP 가격은 즉각적으로 4% 넘는 하락률을 기록했고요. 이와는 별개로 또 XRP의 고래가 7,300만 달러 상당의 XRP를 거래소로 송금한 이력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악재에 더해서 대규모 매도 가능성까지 불거지는 상황이니까요. XRP의 가격 변동성이 더욱더 커질 수 있다는 점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카르다노의 ETF 승인 가능성이 증가한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예측 시장 플랫폼인 폴리마켓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카르다노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올해 초에 기록했던 45%에서 55%로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규제 당국이 호의적인 태도로 바뀌었다는 점과 또 기술적인 펀더멘털이 강력하고 생태계 발전이 활발하다는 점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또 지난 7일부터는 네트워크의 거래량도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요. 이 카르다노의 실제 활용도도 높아지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맹목적인 기대감은 항상 자제해야 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가격 추이뿐만 아니라 여타의 기술적인 데이터들까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시면서 앞으로의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만나봤으니까 실시간 시장 분위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이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비트코인만큼은 제 자리를 잘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은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0.1% 오르면서 10만 3천 달러 부근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죠. 아직까지도 10만 4천 달러 그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견고하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알트코인들이 조금 밀림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3% 가깝게 빠지고 있고요. XRP 지금 악재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죠. 7% 넘게 하락하면서 2.38달러 부근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솔라나도 마찬가지로 3% 넘게 하락하고 에이다 코인까지도 4% 넘는 하락률 기록 중입니다. 하지만 에이다와 관련해서는 방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이슈들도 나온다는 점 여러분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알트코인들 안에서 조금의
조정 장세 펼쳐지고 있다는 거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 안에서 어떤 전략들 가져가야 되는지가 가장 궁금하시겠죠. 전문가님 모시고 시장에 관련된 얘기 나눠볼 텐데요. 저희 방송은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시장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들 받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뒀습니다. 이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시장에 관련된 전략들 받으실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성환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부터 해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SCNS 대표 이성환 전문가입니다. 어느덧 5월도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남은 5월 잘 마무리하시고 6월 또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은 또 큰 이슈가 있죠. 6월 1일 대선이 있는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주린이 분들, 특히 초보자분들은 대선 관련주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관련해서 내용 좀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 좀 주식 하시는 분들께 좀 도움 드리는 내용 잘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성환 전문가님께서는 코인뿐만 아니라 주식시장까지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다방면에서 구축할 수 있게 전략을 잘 세워주시는 전문가님이십니다. 지금 워낙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에 휘둘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에 관련된 내용까지 짚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어떤 내용 가져오셨는지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큰 이벤트잖아요. 큰 이벤트를 앞둔 만큼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너무 휘둘리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대선 관련주는 하지 마시라라고 단호한 입장이신가요? 네, 말씀을 드리고 네. 또 방송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실까요? 제가 대선 관련주를 처음 접한 게 17대 대선 때입니다. 그때 이제 대통령 후보 이명박 대통령께서 자전거를 굉장히 열심히 실으시면서 네. 예, 그 특정 종목이 몇천 원짜리가 몇만 원까지 올라갔었죠. 정말 변동성이 커지죠. 예. 근데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그런 광기에 졌다 보니까 계속 더 올라갈 줄 알고 네. 팔지를 않습니다. 맞아요. 예. 근데 지금 그 관련 종목이 다시 몇천 원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오, 폭등을 한 만큼 폭락을 했군요. 그렇죠. 그렇게 급등을 하면 반드시 급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은 계속 오르는 게 아니다. 그쵸. 오를 때도 있지만 내릴 때도 있다. 특히 대선 관련주는 대선 전후로 해서 크게 폭등을 하고 나서 폭락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주식 같은 경우는 장 시간이 이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장 마치고 나서 악재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이제 18대 대선 선거 때 제 가까운 지인인데 여담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모 후보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네. 그래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선 관련주를 살 때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이제 후보의 관련주를 사게 되는 경향이 네. 많죠. 당연히 자기가 좋아하니까 사겠죠. 그렇죠. 근데 그 후보께서 금요일 저녁 네. 6시 이후에 아이고. 기자회견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주식 시장은 다 멈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특정 후보를 떠올리실 수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대선 출마를 포기를 합니다. 아. 예, 포기를 하면서 제 가까운 지인이 네. 큰 돈을 넣었다가 네. 예, 반의 반토막을 나는 걸 아, 바로 옆에 반도 아니고 반에 반토막이 났나요? 예, 반의 반토막이 났죠. 가까운 지인이 반의 반토막이 나는 걸 제가 옆에서 이제 지켜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그분이 주식 투자의 고수입니다. 오, 네. 고수도 실제- 그런 실수를 하는군요. 그렇죠.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네. 주식 전문가시고 주식 투자 업계에서 굉장히 이제 이름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네. 대선 관련주로 그렇게 또 폭락을 했다는 거, 예, 손실을 크게 입었다는 거. 네. 그래서 하물며 이제 초보자분들, 주린이 분들이 이 대선을 많이 겪어보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는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지나온 데이터, 오. 이제 뭐 17, 8대, 19대, 20대 대선의 관련주들을 보고 테마를 보고 이제 그런 정보를 이제 또 안내를 드리고 하는데 네. 시장에 대한 정보를 드리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앞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오. 어떤 대선 후보가 되든 뭐 집권 야당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네.
이후에 정책 관련주를 발표를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선 관련주를 만약에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대선 후보들의 테마주보다 네. 어떤 대통령이 되든 신정부는 정책주를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 지금 아나운서님 좀 지금 가장 그 살아가면서 네. 관심 있는 분야가 분야요? 좀 어떤 분야십니까? 주식과 조금 연계를 한다라고 하면 글쎄요. 주식 안에서요. 주식 안에서는 저는 항상 먼 미래를 보면서 제가 만약에 투자자의 입장이라고 했을 때 조금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뭘까? 성장 잠재력을 가진 게 뭘까를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대선과 관련돼서도 뭐가 해당되는 게 있을까요? 워렌 버핏이 이야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이제 자기 삶의 주변에 있는 것들을 많이 둘러보라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이제 뭐 결혼도 하시고 이제 자녀도 이제 놓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신정부에서 정책주를 발표할 때 빠지지 않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출산 관련 그리고 청년 실업. 네. 네, 이게 또 대선 전에 표심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대선 주자들의 테마주보다 네. 대선 이후에 정책 관련주에 주목을 네. 하시는 게 더 안전하다. 그리고 그런 종목들을 미리 매수를 하는 것이 오.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다라고 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대선과 관련해서 정책적인 공약들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내용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뭔가 특정 후보에 휘둘리기보다는 조금 더 멀리 한 발짝 더 떨어져서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하겠죠. 전문가님의 이런 전략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선 주자들이 또 이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대선 주자들 이제 뭐 집권 여당이든 뭐 야당이든 대선 주자들이 한 목소리로 비트코인을 이제 가상화폐를 네. 이제 ETF 현물 상장하는 것을 이제 법 제도화하는 걸 이제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네. 또 다 같이 대선 공약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6월 달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은 대선 주자들의 관련주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굳이 대선 관련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나? 오. 모든 대선 주자들이 지금 가상화폐를 제도화하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네. 그래서 비트코인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결국에는 코인 시장으로 지금 들어와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주식을 할 것 같으면 다음 정부의 정책 관련주에 좀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대선 주자들이 한 목소리로 가상자산을 제도화하는 것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 공약으로 내고 있죠. 지금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에 이어서 리플까지도 네. 현물 ETF 상장 뭐 미국 뭐 홍콩에 이어서 저희 나라도 이제 제도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뭔가 그 대세적인 흐름이 확실히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끔 만들려는 움직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로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살짝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해요. 아무래도 저희 나라는 좀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보다는 좀 금융 문화가 좀 늦다, 네.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정부, 이제 정치에 대한 어떤 휘둘림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우리나라가 해외 선물 쪽이 세계에서 한 1, 2위를 다퉜습니다. 오. 근데 이제 수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선물이라는 조금 위험한 네. 상품이지 않습니까? 투자 상품인데 거기에 투자를 하면서 이제 많은 손실을 입고 많은 이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제 해외 선물을 굉장히 강력하게 규제를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해외 선물 시장은 저희 나라에서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지금 뒤처져 있다. 오. 그래서 그런 이슈가 생기고 피해 사례가 자꾸 생기면 네. 정부는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참 뭔가 좋은 점도 당연히 있겠지만 리스크를 줄여준다는 점에서 개입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앞으로의 성장을 봤을 때는 그것마저도 조금 저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투자 관점에서 네. 보기 때문에 지금 대선 후보들이 비트코인을 가상 자산을 제도화한다라고 하면 지금 일시적으로 많이 올라갈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익적인 부분, 우리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지금 시장의 테마, 흐름,
트렌드만 따라가서 수익만 잘 내면 되지 않을까. 물론 뭐 제도화가 되면 좋겠지만 제도화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는 상승세가 강하기 때문에 좀 투자를 공격적으로 해서 수익을 얻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정책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도 가상자산이 제도화가 될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이 명확하게 전해진다면 당연히 코인 시장에는 훈풍이 불 수밖에 없겠죠. 지금은 조정 장세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근심이 많아지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또 마냥 내리기만 하는 시장은 없으니까 호재가 어떤 게 나올 수 있는지 면밀하게 잘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책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도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시장 안에서 비트코인의 흐름이 어떤지 또 어떤 흐름을 보여줄 건지 같이 한번 예상을 해봐야겠죠. 자, 비트코인이 그래도 지금 이 시간에 잘 지켜주고 있더라고요. 다른 알트코인들은 조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비트코인은 앞으로도 좀 괜찮을까요? 당분간은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시장이 뭐 주식 같은 경우는 저희 나라는 이제 한국거래소 이제 코스콤 시세를 이용해서 모든 증권사가 동일한 네. 종목 동일한 시세를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전 세계의 거래소가 다양하게 있고 저희 나라만 해도 5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각 거래소마다 다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물론 뭐 거래소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비트코인은 당분간은 이제 좋을 것이다. 오. 항상 저희는 이제 이유를 근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네. 전 세계 투자의 비트코인 투자자 또 투자 대금이 저희 나라가 거의 2위, 3위 정도 됩니다. 오. 그래서 저희 나라 이제 업비트, 뭐 빗썸 이런 거래소들의 네. 상승세는 이제 해외 거래소보다는 좀 높다. 그리고 뭐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맞아요. 저희 나라가 조금 더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분간은 대선 또 맞물려 있기 때문에 네. 또 대선 주자들이 가상화폐를 제도화하려고 하는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호재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당분간은 좀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오. 말씀을 좀 이 드립니다. 시장 안에서 차지하는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비중이 비중이 크죠. 높은데 이 안에서 지금 호재로 작용할 게 있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거래소에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가장 많다기보다는 이제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예, 올라갈 모멘텀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동안 이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해서 나스닥 지수랑 이 뉴욕 증시 안에서의 기술주들이랑 연관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나스닥 지수는 이제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도 있는데 이 흐름과 관련해서는 시장을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제가 저번 방송에서 이제 트럼프, 시진핑 관세 협상을 할 때 협상이 결렬될 확률이 높다라고 맞아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뭐 유예로 끝났지만 유예라는 거는 협상이 된 게 아닙니다. 협상이 안 되기 때문에 유예가 된 거지. 오. 협상이 잘 될 것 같았으면 협상이 돼가 이제 성공을 했겠죠. 네. 유예라는 거는 결국은 결렬이다라고 이렇게 그래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대화가 잘 됐으면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내용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거 없이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관세 협상이 끝나고 나서 오히려 빠졌습니다. 빠졌죠. 근데 이제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관세 협상이 유예된 부분을 네. 조금 이제 호재로 받아들여서 맞아요. 약 상승을 하긴 했죠. 근데 이제 예전에는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나스닥과 이제 비트코인, 뭐 미국 지수와 비트코인 지수가 이제 커플링 되는 현상에서 디커플링이 됐다가 네. 다시 커플링이 되다가 이번에 관세 협상에서는 나스닥은 오르고 비트코인은 내렸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비트코인을 볼 때 뭐 미국 차트를 보든 기존에는 그런 차트를 보면서도 매매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또 이렇게 바뀌니까 어디에 또 장단을 맞춰야 될지 그러니까요.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분들 혼자서 하시면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아래 링크로 정보방에 오셔서 도움 많이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네. 또 오르는 종목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제가 매주 한 종목, 2종목 정도 저희 관심 종목으로 가져오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 주 5월 9일 방송에서 드렸던 2종목 네. 지난 차트를 좀 보면서 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벌써 싱글벙글 하신 것 같은데 느낌이 뭔가 오실 것 같아요. 자, 지난 방송에서 어떤 코인 살펴봤는지 같이 한번 볼까요? 예, 지난 5월 9일 제가 관심 종목으로 가져왔던 토르체인, 예, 그때 가져왔을 때 차트입니다. 오.
63% 올랐습니다. 와. 일주일 상간에 63%가 올랐는데 63%라고 하니까 제가 육상 빌딩이 좀 생각이 나요. 제가 육상 빌딩처럼 높게 지금 올라갔네요. 그렇죠. 63층까지 올라갔다. 네. 육상 빌딩의 꼭대기까지 갔다라는 거는 이제 내려올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 그렇게 해석을 해야겠군요. 네. 그래서 그때 만약에 관심 종목을 좀 담으셨던 분들이면 네. 지금은 좀 정리할 자리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그렇죠. 좀 드리고 욕심을 싶습니다. 아무래도 더 부리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제가 매주 한두 종목, 한 두 종목 정도 가져오는데 저번 주에 가져왔던 두 종목 다 50%대 상승을 했습니다. 토르체인 같은 경우는 63% 상승하고 이제 약 조정을 주고 있고 뒤에 말씀드렸던 종목은 50%대까지 상승했다가 조금 많이 빠졌긴 했지만 지금 또 한 20% 저는 수익권에 있는데 제가 그때 토르체인을 가져왔던 이유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차트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제가 항상 지지와 저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은 물론 뭐 주식 같은 경우는 기본적 분석부터 해서 기술적 분석까지 분석할 게 다양하게 많습니다. 공부할 게 너무 많죠. 10년 넘게 공부했는데도 뭐 제대로 공부한 거는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되죠. 투자한 건 한 20년 됐지만 배워도 끝이 없습니다. 그렇죠. 배움에는 네. 끝이 없다는 얘기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예. 근데 그 배움의 깊이가 너무 깊습니다. 주식은. 예.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는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제 점점 손을 떼시는 건가요? 거의 뭐 손 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코인 쪽으로 오시는 걸까요? 코인도 하고 주식도 하고 하는데 초보자분들이 접하기에는 코인이 가장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재무제표라든지 기본적 분석을 기본 바탕으로 네. 시작을 해서 기술적 분석까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뭐 시장 트렌드 테마, 뭐 대선 테마 볼 게 너무 많아요. 볼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맞다고 생각하고 했던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아닌 부분들. 그리고 우리나라가 1980년 1월 4일 코스피 지수 100포인트로 시작할 때 10% 상한선으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네. 11, 12, 13, 15, 30%까지. 앞으로 또 50%가 오르는데 제가 예전에 모 경제 방송에서 AI 프로그램 교육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개발한 프로그램이 특허도 몇 가지 등록이 되고 그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국내에서 1위였습니다. 이세돌 알파고에 지는 바람에 저희가 굉장히 독보적으로 이제 방송 외적인 얘기지만 네. 1위까지 올라갔는데 코로나를 맞으면서 폭락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 AI 프로그램에는 알고리즘과 로직에는 코로나나 전쟁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변수니까요. 지나온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시장에 어떤 이슈가 있었을 때는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분산 투자 분할 매수 예전에 말했던 뭐 30 기법 네. 또 14, 20, 100 기법 이런 기법으로 알고리즘으로 해서 이제 로직을 만들었는데 네. 코로나가 오면서 그런 로직은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혹 뭐 AI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안 하시는 게 좋다. 네. 그쪽엔 제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희 방송 아래 링크로 오셔가지고 문의 주시는 게 좋다. 네. 왜냐하면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뭐 정보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예, 저희 회사 홍보하는 것 같아서. 예. 다시 한번 또 경고의 메시지를 남겨주셨고요. 그렇다면 전문가님의 전략을 따라가시는 게 가장 베스트의 방법이 되겠죠. 관심 코인들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으시니까요. 오늘의 코인에도 지금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지난주에 공개해주셨던 현황을 만나보고 있었는데 나머지 하나도 또 50% 넘게 올랐잖아요. 예. 지금 토르체인 63%, 육산빌딩까지 오르고 내리는 자리입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 지지와 저항, 예, 이런 자리를 보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방송 시간이 짧은 관계로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번 주 방송드렸던 토르체인 그리고 렌조, 렌조도 저번 주 방송에서 나왔던 차트입니다. 예, 50%까지 올랐다가 지금 조금 많이 뭐 빠졌지만 네. 이렇게 이제 지지 저항을 주기 때문에 지지 저항 자리를 잘 보고 가야 된다. 예, 조금 더 빠지면 여기가 이제 다시 매수하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고. 빠르게 오늘의 관심 코인 만나볼까요? 네, 오늘의 관심 코인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눌러줄 자리입니다. 조금 눌러줄 자리라서 리스타 다오 가져왔고 지금 조금 더 눌러주면 한번 관심 종목으로 담아두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차트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항상 지지와 저항이라는 자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조금 더 눌러줄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매수하지 마시고 좀 더 내려오면 네. 매수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관심 코인 만나봤습니다. 조정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자세한 전략은 QR 스캔에서 들어오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